사냥개로 태어나 차 트렁크에 갇혀 살다 극적인 탈출 끝에 새 삶을 살게 된 호선이. 하지만 용맹스러운 사냥개에서 세상 겁쟁이가 되어버린 녀석. 과연 지난 상처를 극복하고 반려견으로서의 새 삶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요? 예리한 관찰력과 스마트한 브레인, 천만 반려인의 고민을 풀어줄 반려견 행동교육 전문가 설채현. 그가 지금 달려갑니다. 호선이의 안타까운 사연을 전해 듣고 한 걸음에 달려온 설 전문가. 호선아, 내 마음이 들리니? 지금 나 너에게로 가고 있어. 처음 보는 설쌤을 보고 겁부터 먹진 않을지 걱정인데요. 어디 한번 만나볼까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호선이의 반응이 궁금한데요. 안녕. 안녕. 내가 주십시오. 무서우면서 이상하면서 좋은가 본데요? 제가? 그런가 보죠. 들어오자마자 딱 본 거. 이 책 되게 좋은데. 아, 저 지금 읽고 있습니다. 네. 네. 아, 이거- 좋아요. 강아지 키우시기 위해서 좋은 책을 읽고 계세요. 아주 책 많았습니다. 템플 그랜딘 책도 있네요. 네, 많습니다. 와. 네, 그래서 클리커 트레이닝 책도 있고 예, 예. 모든 개는 다르다도 있고. 예. 와. 야, 우리 교수님 노력 점수는 합격. 제가 아까 잠깐 들었을 때도 호선이가 오게 된 이 사연이 평범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도 많은 구조를 봤지만 이 마취총을 맞은 건 이건 정말 특수한 상황 아니면 잘 안 하게 되는 일인데 어떻게 오게 된 건가요? 예, 호선이가 한 번, 두 번 구조 경험이 있는 것이 아니고 네. 제가 7번 정도의 7번. 네. 녀석에겐 정말 힘겨운 과정이었겠죠. 그러면 그 보호자, 원래 보호자님은 그분은 이제 직업이 전문 사냥 협사예요. 그래서 멧돼지, 뭐 고라니 이런 걸 전문적으로 포획하는 호수입니다. 사냥꾼입니다. 목연이 사냥꾼이죠. 네. 근데 그래서 이제 호선이가 한 6개월 정도는 자기 목연하고 살았던 거죠. 네. 그 트렁크 안에서. 트렁크? 트렁크 안에 케이지. 차 트렁크에 케이지를 2층으로 케이지가 있습니다. 차 트렁크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네. 집에서 안 살고. 그 견주가 원룸에 살고 있어요. 사냥개 시절 호선이가 살던 곳은 기본적인 욕구조차 충족되지 않는 너무도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하나의 도구로 그렇죠. 생각한 거죠. 사냥을 위한 약간 총과 같은 도구로 생각을 그렇죠. 하니까 생명이 아니라 이런 도구로 생각을 네. 하니까 거기에다 네. 그냥 그러는 거죠. 그래서- 차 트렁크에 넣어놓듯이 넣어놓고 넣는 거죠. 필요할 때만 가서 그래서 이제 사냥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생리작용이 있으니까 똥오줌 밀을 때 아침에 이제 똥오줌을 누이는 거죠. 네네. 그때 호선이가 탈출한 거예요. 지도 자기도 그 생활 자체가 싫었겠죠, 그죠? 여기 들어와서 보호자님께 여러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선은 강아지라는 동물을 키우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아, 예, 예. 그래서 고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보이냐면 강아지와 보호자님이 뭔가 서로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게 그 분위기와 아이들의 행동에서 보입니다. 네. 호선이도 사실 저희가 처음에 올 때 엄청나게 겁이 많고 밖에도 안 나온다고 들었었는데 이렇게 나온다라는 건 뭔가 호선이가 원하는 것 그리고 싫어하는 것들을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잘 들어주시려고 해서 신뢰감이 점점 쌓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제가 예전 모습도 한번 보면서 네. 지금 이렇게 호선이가 나오게 된 이유가 뭐고 조금 더 고치려면 뭐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사전 촬영 때만 해도 낯선 사람이 무서워 방 안에 숨어 있었던 녀석. 원래는 저렇게 들어가 버렸구나. 아유 무서워. 제작진이 조금만 가까이 다가가도 겁에 질려 불이 나게 도망갔었는데요. 꼬리 봐. 아유 무서워. 지금도 약간 졸린 척 하잖아요. 그죠? 이런 것도 강아지들의 약간의 스트레스 시그널 예, 예. 중에 하나입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나 봅니다. 원래
지금 쉬고 있는 공간도 제가 봐서는 네, 집 안에서 가장 구석진 곳에 더 이상 도망갈 공간이 없는 곳. 도망을 가봤는데 저기가 마지막인 거죠. 지금도 피디님을 피해서 도망을 왔는데 문 저 앞쪽 더 이상 도망을 못 가니까 벽에 붙어서. 제작진이 곁에 가기만 해도 구석으로 피했던 녀석이 지금은 어느새 거실 소파에 나와 있는데요. 왜 다른 모습인 거죠?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사전 촬영들을 했었잖아요. 네. 그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됐을 것 같아요. 호선이한테는 약간 알을 한번 깨고 나오는 예. 그런 계기가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전에 자기가 구조당할 때는 아무리 우리가 좋은 의도로 구조를 한다고 했더라도 자기는 너무 무섭고 나한테 뭔가 외압이 가해졌는데 이번에 온 사람들은 이상한 도구를 들고 오긴 했는데 자기한테 뭔가 간식도 던져주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면서 똑똑한 호선이가 한번 첫 번째 알껍질을 한번 툭 깨고 나온 느낌. 제가 막 손을 움직이고 그래도 너는 해라. 나 지금 아빠랑 있으면 괜찮아. 딱 이런 느낌이에요. 변화의 첫걸음엔 이런 비밀이 있었네요. 제작진을 만나면서 낯선 사람을 봐도 나쁜 일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거라는 호선이. 야, 우리 제작진 큰일 했네. 그래도 다행인 건 겁 많은 녀석이 산책도 못하면 어쩌나 했는데 잘 따라 나서는 모습이었는데요. 문제는 산책 중 도망갔던 경험이 있어 긴장을 늦출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하네스를 2개를 채웠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놓친 경험이 저에게 트라우마로 작용해가지고 이게 하네스의 문제가 조금 있어요. 하네스의 문제가. H형 하네스가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쓰고 도망을 가지 않거나 많이 끌지 않는 아이들한테는 상당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데 저 하네스가 잘 풀어요. 네, H형 하네스가 이렇게 하면 보통 우리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작용 반작용과 같은데 당기면 대부분의 동물들은 그 반대 방향으로 가고 싶어요. 근데 호선이가 만약에 따라오지 않아서 우리가 앞쪽에서 당긴다. 그러면 호선이는 뒤로 가면서 나도 모르게 이게 스르르르 이렇게 풀리는 경우들이 있죠. 무작정 당기면 줄이 풀릴 수 있다는 사실 아셨죠? 그런데 호선이 통제만도 버거우셨을 텐데 왜 2마리를 함께 산책시켰죠? 두 아이 한꺼번에 산책하는 게 쉽지는 않으시죠. 그렇죠. 네. 지금 봐도 둘의 산책 스타일은 조금 달라 보이기는 해요. 그래서 사실 가장 추천드리는 건 둘이 따로 하는 거를 조금 더 추천을 드려요. 했습니다. 따라 했는데 동시에 데리고 나가야 되겠다고 이제 결정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놈을 먼저 데리고 나가면은 이놈이 울어요. 처음부터 2 반려견을 함께 산책해오던 게 아니었는데요. 이렇게 혼자 두면 불안해하며 안절부절 못하는 녀석. 가뜩이나 지난 경험들로 상처 입은 녀석에게 혹 나쁜 기억을 또 주는 건 아닐까 싶어 혼자 둘 수 없다는데요. 녀석의 모습을 보려니 또다시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래도 벌써 이때부터도 우리 보호자님이랑의 신뢰관계가 꽤 많이 싹을 틔운 상태였네요. 네. 버스니구나. 버스니. 자신을 믿고 의지하고 있었다는 뜻밖의 이야기에 눈시울이 붉어지는 교수님. 아마 처음으로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나한테 잘해주려고 하는 사람을 하는 찾은 거죠. 보호자를 찾은 거죠. 그런 아이들이 사실 분리불안의 확률은 더 높아져요. 그럼 호선이의 분리불안 이대로 괜찮을까요? 아주 심한 편은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여기서 어떻게 관리를 해주시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교육으로도 충분히 조금씩 좋아질 수 있어요. 이야, 좋아질 수 있다니 다행이다, 호선아. 호선이의 경우에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보호자와의 그런 유대감을 형성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처음으로 자기한테 마음을 주는, 자기를 가족으로 받아들여주는 보호자분을 만나게 됨으로써 뭔가 새로운 감정을 느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호자님이 없을 때 그런 분리불안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이런 시기에 보호자분이 올바르게 대처하지 못하게 되면 그런 애착이 너무 과해지면서 분리불안 증상이 아주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함께 사는 반려견 곰돌이와의 관계도 문제가 있었는데요. 지금 호선이는 곰돌이를 좀 무서워하고 곰돌이의 표현에 호선이는 정확하게 나 아무것도 안 할게. 미안해. 라는 표현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요. 실제 곰돌이를 피해 다니던 호선이. 하지만 곰돌이 녀석, 그런 호선이를 그냥 두질 않았습니다. 여기서 하나 문제가 있어요. 지금 다 잘하고 계시는데 개입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아니요, 개입까지는 다칠 수 있으니까. 근데 저라면 우선은 개입을 안 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고요. 개입을 한다면 그냥 몸으로 가운데 껴서 이 행동이 안정이 되면 그냥 둘 거예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렇게 싸울 때 곰돌이를 혼내버리면 나중에 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너무 질투가 좀 있어요, 곰돌이는. 지금은 곰돌이와 호선이의 위치 자체가 약간은 서로 인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호선이 편만 들어주게 되면 이게 호선이가 보호자분이 계실 때 기가 조금 살죠. 그러면 둘이 싸우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말려만 주신다거나 조금 더 센 애를 먼저 챙겨줘야 돼요. 우리 사람이랑 조금 다르죠. 네. 그런데 곰돌이는 왜 이렇게 호선이를 괴롭혔던 걸까요? 영상을 유심히 지켜보던 설쌤. 뭔지 알겠어. 자, 속 시원히 말해주시죠. 밥이요. 자율배식 안 해주는 게 더 좋아요. 특히 다견 가구에서. 아, 자율배식이 문제였군요. 전 이게 되게 큰 요소 중에 하나라고 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곰돌이가 저 밥이 저기 있잖아요. 나는 지금 먹기 싫어도 너는 먹지 마가 돼요. 저건 내 거니까 너는 먹지 마. 그러니까 처음에도 그렇고 호선이가 저 부위에서 왔다 갔다 할 때 아니면 먹을 것들이 있을 때 조금 더 싸움이 많이 일어나죠. 그러고 보니 배식 장소 주변에서 유독 발끈하던 곰돌이. 호선이가 근처에만 나타났다 하면 가차없이 공격을 해댔죠. 유독 이 간식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이 강해요. 그거를 교육을 잘 해주셔야 돼요. 호선이한테 가는 걸 탐내지 않아도 조금만 기다리면 어차피 아빠가 또 줄 건데 굳이 공격적으로 안 해도 되겠다. 내가 저걸 뺏으려고 하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인식이 차근차근히 심어지게 해줘야 돼요. 다견 가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문제로 몇 가지만 주의한다면 생각보다 쉽게 해결될 수 있다는데요. 잠깐만. 다견 가정에서는 간식을 줄 때 반려견들이 서로 질투를 느끼지 않도록 반드시 번갈아 가면서 주시고요. 밥은 독립적인 공간에서 먹을 수 있도록 분리해 주세요. 제가 호선이를 만나러 가게 된 이유는 호선이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안 좋은 기억 때문에 손님들이나 보호자분을 좀 피하는 그런 증상들 때문에 찾아가기로 했었는데 보호자님의 노력에 의해서 호선이의 불안이 벌써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그런 불안을 낮춰주기 위해서 사랑을 많이 주다가 보니까 초기 분리불안 증상들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분리불안 교육이 필요해 보였고요. 실제로 한번 집으로 데리고 왔다가 산책 중에 하네스를 풀고 탈출을 했던 경험이 있는 호선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안전하게 그리고 즐겁게 산책을 하는지 알려드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과거 안 좋은 경험으로 인해 세상 겁쟁이가 된 호선이. 보호자가 있으나 없으나 두려움에 떨지 않는 늠름한 모습으로 거듭나 볼까요? 저희가 이번에 할 교육은 분리불안 예. 교육을 한번 해볼 건데 차근차근히 외출하는 시간을 늘려가면서 호선이한테 인식시키는 예. 그런 교육을 할 건데 중문을 나갔다가 바로 들어오셔서 그냥 호선이 간식도 하나 주시고 호선아, 잘할 수 있지? 한번 해보실게요. 그럴게요.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먼저 가까운 거리에서 시작해 볼까요? 그런데 문을 열자마자 바로 따라 나오는 녀석. 첫 시도부터 쉽지 않은데요. 오자마자 다시 들어오세요.
네. 오, 고수님. 네, 칭찬해 주시고 간식도 주시고 안쪽으로 한번 다시 들어와 보세요. 지금 자꾸 쫓아가려는 모습들이 보였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볼게요. 우선은 지금 목표는 중문부터 한번 할 거예요. 간식도 하나 주셨어요? 아니, 저 우리 고수님. 오케이. 네. 이제 조금 빠르게 한번 반복해 볼게요. 또 한번 똑같이 한번 나가 보실게요. 빨리 나가서 몸으로 막으시고 문 딱 닫으세요. 그리고 바로 다시 한번 들어오실게요. 바로 들어오세요. 네, 이거 지금 이거 조금 더 반복할게요. 처음보다는 꽤 안정적이죠. 벌써 이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기다리는 것에 성공했다면 다음 단계로 돌입. 이제 아예 밖으로 한번 나가 보실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건 조금 수준이 어려워지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나갔다가 문 다 닫고요. 바로 버튼 눌러서 들어와 주세요. 야, 이거 난이도가 높아 보이는데 잘할 수 있을까요? 호선이에게 찾아온 시련, 과연 기다릴 수 있을 것인가? 주사위는 던져졌다. Let's get it. 교수님이 시야에서 사라지자 현관문으로 나와보는 호선이. 그리고 낑낑대지도 않고 문 앞에서 얌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 미션을 마치고 다시 현관문으로 들어서는 보호자. 고수님. 오늘 하자. 잘 기다렸으니 시간을 늘려볼까요? 이제 나가셔서 한 10초, 그 다음에 30초, 1분 한번 해볼게요. 분리불안 교육은 반려견과 떨어져 있는 시간과 거리를 조금씩 늘려나가는 것이 중요한데요. 얌전히 기다리면 반드시 보호자가 돌아온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게 포인트겠죠? 잘했을 땐 간식 보상도 잊으면 안 돼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한번 1분 한번 해볼게요. 이번엔 분리 시간을 좀 늘려볼까요? 보호자가 나가는데도 그 자리에서 미동조차 없는 녀석. 야, 이거 뭐 냅다 쫓아가던 예전과는 완전 다른 모습이죠? 우리 호선이 엄지척이에요? 너 뭐야 너? 이렇게까지 잘해도 돼? 아빠 서운해하는 거 아니야? 설쌤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움직여보는 녀석. 이 정도도 괜찮아요. 보통 분리불안은 나가는 순간 가장 심해요. 우선 표정도 아주 좋고, 그리고 또 하나는 호선이의 페이싱, 불안해서 막 왔다 갔다 돌아다니는 행동이 없어졌어요. 보호자가 안 보이자 낑낑대고 이리저리 배회하며 불안해하던 호선이. 이제는 세상 얌전해졌습니다. 호선이의 달라진 모습에 교수님도 한결 마음이 놓이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긴장을 늦춰선 안 되겠죠? 지금 호선이가 되게 좋은 모습을 많이 보였어요. 아마 못 보셨겠지만 제가 안에서 봤을 때는 정말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였는데 그게 또 저희가 있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한번 다 나갔을 때 호선이의 반응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온전히 혼자 있는 상황에서 녀석의 상태를 한 번 더 살펴보기로 했는데요. 설쌤은 물론 제작진과 교수님까지 모두 집에서 아웃! 겁쟁이가 된 호선이에게 두려움과 불안을 극복하는 첫 발걸음이 될 지금의 과정. 과연 녀석은 잘 이겨낼 수 있을까요? 잠시 후! 들어보실까요? 한 3분 정도 있었는데? 네. 과연 호선이는 불안해하지 않고 잘 있었을까요? 전혀 한번 보고 싶은데 어디에 있었는지? 야, 우리 호선이 거실에 있었던 거야? 이거 뭐 고수님 안에 있으면 이제 분리불안 성공했단 말. 성공했단 말. 아니요. 자기가 편한 공간에 있는 게 좋아요. 그게, 그래서 네. 어디에 있었는지가 한번 보고 싶어요. 네, 교수님 진정하시고 녹화된 영상을 확인해 볼까요? 우선 고수님 들어가시네. 네, 호선이의 이 걸음걸이 자체가 상당히 안정적이죠. 네. 몸이 이완되어 네.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불안한 모습이 아닌 거. 완전 좋네. 고수님 좀 호선이는 자기가 좋아하는 공간 가서 완전히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 잠깐 교육을 했는데도 불안한 모습이 거의 보이지 않아요. 걱정 안 하셔도 되겠다. 대신에 교육은 꾸준하게 해주셔야 돼요. 예. 한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는 네. 자주자주 이런 교육을 해주셔야지. 지금 강의 없나는 아예 학교를 안 가고 그냥 집에만. 네네네. 교수님의 열정이면 걱정은 넣어둬도 되겠네요. 이번엔 교수님이 제일 걱정되는 문제인데요. 바로 줄을 풀고 도망친 적이 있었던 산책.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가장 또 걱정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산책인데 그동안 하네스 되게 이중으로 하셨었잖아요. 그거 제가 한번 줄을 잘 푸는 아이들이 그래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줄을 준비해 봤어요. 산책 줄부터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산책줄이거든요. T자형. 줄 잘 푸는 아이들한테는 H형 하네스보다 T자형 하네스가 조금 더 불편하지 않게 그리고 안전을 우리가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거는 쉬워요. T자형 산책줄은 머리가 빠지지 않도록 가슴 줄까지 연결되어 있는데요. 호선이처럼 산책줄이 잘 풀리는 힘 좋은 대형견들에겐 딱이죠. 호선이랑 한번 산책을 해보고 싶어요. 새로운 산책줄로 단단히 채우고 산책을 직접 해보았습니다. 예전과는 달리 꽤나 안정적인 모습인데요. 어떻게 된 거죠? 아,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오늘이 더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하네스일 수도 있어요. 네. 이게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하네스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어떤 경험이 있냐면 H형을 쓰다가 얘가 이 하네스를 너무 불편해하는 것 같아서 여러 개를 바꿔줬어요. 그러다가 자기가 마음에 드는 하네스가 딱 결정이 되니까 흥분하고 뛰고 그러던 아이가 되게 산책을 편안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H형보다 자기가 편하다고 느낀다라고 한다면 훨씬 괜찮을 수도 있어요. 지금 이렇게 꼬리가 올라간 게 그냥 하네스 때문에. 우선은 하나의 요소는 될 수 있어요. 오늘 알을 한 2번은 깨는 것 같아요. 호선이가. 내친 김에 알을 하나 더 깨볼까요? 산책하다 낯선 이들을 만나면 겁먹고 피했던 호선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호선이가 지금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아직은 조금 나선이한테 굉장히 그쵸. 불안감을 느끼고. 근데 뭐 모든 사람이 아니지만 오시는 분들 중에 호선이한테 관심 보이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호선이가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이거 호선이 간식 하나만 주세요라고 하고 너무 가까이 가서 이렇게 주면 안 되고 그냥 손만 뻗어서 호선이가 먹을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해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낯선 사람이 직접 호선이에게 간식을 주면서 좋은 기억을 심어주는 건데요. 이때 보호자님도 칭찬을 아끼지 말아주세요. 옳지. 네, 좋습니다. 옳지. 보호자님도 이런 행동이 잘한 행동이라는 걸 이렇게 칭찬을 해주셔야 돼요. 좋은 경험들이 쌓이면 옳지. 사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도 사라지겠죠? 마지막으로 산책 중 녀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교수님이 배우고 싶어 했던 콜백 교육. 네. 어디 한번 배워볼까요? 들어와. 딴 거에 관심을 보이더라도 호선아, 옳지. 지금 언제 제가 칭찬한 것 같으세요? 언제 불렀습니까? 고개만 돌려도 칭찬하는 거예요. 먼저 이름을 부르고 호선아, 호선아, 옳지. 고개만 돌려도 간식으로 보상해줍니다. 이거 다음에 이름으로 이렇게 연습이 좀 됐다라고 하면 사실 약간 꿈은 그런 거잖아요. 넓은 곳에서 뛰어놀다가도 저 멀리 있어도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하나 준비해 본 게 이거예요. 먼 거리 콜백을 위한 비장의 무기, 바로 전자호르레기. 정말 멀리 있어도 이런 소리는 한 번 들리면 호선이 같은 아이들이 딱 듣고 이거를 오는 콜백 신호로 만들어 놓으면 훨씬 더 유용할 수 있어요. 호루라기를 이용한 콜백 교육 시작해볼까요? 먼저 호루라기 소리 인식 시켜주기. 옳지. 호루라기 소리에 반응하면 간식으로 보상. 끝. 이렇게 소리와 동시에 고개를 돌리면 간식으로 칭찬. 반복해주세요. 이번엔 교수님이 직접 해보실게요. 이럴 때 한번 불러보세요. 옳지. 옳지. 호루라기 소리를 듣고 간식을 먹기 위해 돌아오면 콜백 성공. 옳지. 간식이 없어도 호루라기 소리만으로도 돌아올 수 있어야 콜백 완전 정복. 그날이 올 때까지 반복 교육해주세요. 그런데 교육을 이어가던 그때 다른 강아지 등장에 발걸음이 빨라진 호선이. 옳지. 이야, 호루라기 소리에 교수님에게 자동 컴백. 이렇게 잘해? 이건 방해가 아니고 저 아이가 어떻게 보면 도와준 거였죠. 되게 어려운 상황에서 콜백이 되냐 안 되냐를 본 건데 되는 거죠 지금. 지금 이 정도 거리에서는 이 소리에 반응을 하고 돌아오라는 소리라는 걸 아는 거죠. 너무 좋은데?
이렇게 잘해낼 줄이야. 모두 엄지척. 그동안 저도 많은 소심한 아이들, 아웃사이더 강아지들을 만나왔는데 이게 이렇게 빨리 자기가 알을 깨고 세상 밖으로 나오는 아이들이 별로 없어요. 이게 보호자님이 진심으로 대해줬기 때문에 뭐 다른 아이들도 그렇지만 더 빨리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어떠셨어요? 저랑 같이 하루를 지내보니까. 이 전문가의 도움이라는 것이 이런 게 바로 전문가의 도움이구나. 그동안 설익은 지식으로서 제 곰돌이하고 고수님한테 조금 잘못 가르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것을 굉장히 반성을 합니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아이 고맙습니다. 네, 다음에 호선이 또 보게 되면 그때는 정말 인싸 강아지가 돼 있기를 바라면서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혹독했던 사냥개의 삶에서 벗어나 반려견의 새 삶을 살게 된 호선이. 교수님의 단짝으로 사랑받으며 오래오래 행복하길 우리 모두 응원할게. 호선이 화이팅!